이놈, 벙어리 주제에 감히 제비를 집안에 들이다니. 당장 목을 쳐버려라. 악독한 계부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그 착한 청년은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매만 맞아야 했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밤 소리부자의 이야기 마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불쌍한 총각이 작은 제비 한 마리를 살려주었다가 그 은혜를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게 되는 통쾌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옛날 옛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조선. 중엽, 지금의 경상도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나이였지만 하늘이 시샘을 하였는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지요. 돌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가를 하여 최진사라는 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최진사라는 자는 아이고 그 성깔이 얼마나 고약하던지 돌쇠를 자식은커녕 머슴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살을 애는 날에도 돌쇠는 맨발로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썩은 보리밥 한 덩이가 하루에 끼니 전부였지요. 등에는 매맞은 자국이 덧나 고름이 흘렀고 발바닥은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쯧쯧 저 불쌍한 돌쇠 말이야. 계부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한겨울에도 헌누더기 한 벌로 지낸다더라. 그래도 참 착하디 착한 녀석이야.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금덩이 같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최진사가 워낙 권세가 있는 양반이라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후두둑 후두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짹, 짹짹.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아이고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파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개가 부러진 것인지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얼른 달려가 제비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제비는 너무 작아서 돌쇠의 손바닥에 쏙 들어왔지요. 축축하게 젖은 깃털, 가늘게 떨리는 몸뚱이,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나처럼 약한 것이구나. 내가 꼭 살려줄게. 돌쇠는 제비를 품속 깊이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을 보리밥을 물에 불려 제비에게 먹이고 찢어진 자기 적삼을 뜯어 제비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지요. 밤이면 제비가 추울까봐 가슴에 품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계모의 딸 춘애가 보고 말았습니다. 춘애는 홀랑 방문을 열어 젖히며 소리쳤지요. 아버지, 아버지, 저 벙어리가 방 안에 더러운 새를 들여놨어요.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최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벙어리 주제에 감히 제비를 집안에 들이다니. 당장 목을 쳐버려라. 최진사는 몽둥이를 들어 돌쇠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돌쇠는 제비를 다치게 할까 봐 두 손으로 품속을 감싸 안은 채 매를 맞았지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꿋꿋이 제비를 지켜냈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란 말이다.
최진사는 돌쇠를 마당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돌쇠는 쫓겨나는 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찢어진 옷 한 벌과 다친 제비 한 마리뿐이었지요. 그렇게 마을을 떠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버려진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아빠진 움막은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천장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지요. 그리고 날마다 제비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부러진 날개에 약초를 발라주고 벌레를 잡아먹이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지요. 한 달, 두 달 제비의 날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오자 제비는 이제 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비는 돌쇠의 손바닥에 앉아 짹짹 울더니 빙글빙글 돌쇠 주위를 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남쪽으로 떠나갔지요. 돌쇠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비가 건강하게 날아간 것이 그저 고마웠던 것이지요.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돌쇠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캤지만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 풀뿌리를 캐먹기도 했지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돌쇠는 눈 쌓인 움막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짹짹짹, 짹짹짹. 요란한 제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놀라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나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움막 앞에 새까맣게 모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돌쇠가 살려준 그 제비가 있었습니다. 제비는 돌쇠를 보자 반갑게 날아와 어깨에 앉았지요. 그리고는 부리에 물고 온 무언가를 톡 떨어뜨렸습니다. 반짝. 그것은 박씨 한 알이었습니다. 평범한 박씨가 아니라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신기한 박씨였지요. 다른 제비들도 저마다 박씨를 한 알씩 물어다 놓고는 짹짹 울고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돌쇠는 그 박씨를 소중히 간직했다가 봄이 오자 움막 뒤편에 심었습니다. 며칠 후 싹이 돋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여름이 되자 박넝쿨은 움막을 덮을 만큼 무성해지고 주렁주렁 큰 박들이 열렸지요. 가을이 되어 박을 따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 하나하나가 사람 키만큼이나 컸습니다. 돌쇠는 조심조심 박을 톱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철커덩, 철커덩.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황금빛 금덩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박에서 금이 쏟아지더니 두 번째 박에서는 은이, 세 번째 박에서는 비단과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제비가 있던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벙어리 돌쇠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뭐? 저 벙어리 놈이 금은 보화를 얻었다고? 필시 제비 때문일 게다. 당장 그 박씨를 빼앗아 와라. 최진사는 하인들을 풀어 돌쇠의 움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다 심어버린 뒤였지요. 화가 난 최진사는 다른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좋아, 나도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치료해주면 되겠군. 다음 해 봄, 최진사는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를 잡아 일부러 날개를 비틀어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 춘애더러 간호를 시켰지요. 하지만 춘애는 제비를 귀찮아하며 굶기고 때렸습니다. 쯧 더러운 것, 어서 낫기나 해라. 가을이 되어 제비가 떠날 때 제비는 춘애의 손에도 박씨 한 알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최진사는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 박씨를 심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박이 무럭무럭 자라나 크게 열렸습니다. 최진사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박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제 나도 떼돈을 벌 거야. 어디 한번 쪄. 박이 갈라지는 순간 그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르르르르. 시커먼 구렁이 수백 마리가 우글우글 기어 나왔습니다. 최진사와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으악! 뱀이다. 뱀.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박에서는 쥐떼가, 또 다른 박에서는 구더기와 지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벌레와 뱀으로 뒤덮였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벼랑간 관아의 군졸들이 최진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습니다. 최진사. 그대는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죄 없는 의부사들을 구박한 죄로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어사또는 최진사의 죄목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돌쇠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한양으로 상소를 올렸고 암행어사가 직접 내려와 조사를 한 것이었지요. 아니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최진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결박을 당해 끌려갔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춘애와 계모도 거짓골이 되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편 어사또는 산속 움막으로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 그대의 효심과 착한 마음을 이 나라가 잊지 않을 것이오. 이제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겠소. 어사또는 최진사에게서 빼앗은 재산과 집을 모두 돌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돌쇠의 어머니도 모셔왔지요. 어머니는 돌쇠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쇠는 그 넓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비가 물어다 준 금은 보화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지요. 말은 못해도 돌쇠의 선한 마음은 온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제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돌쇠는 그 제비를 위해 집 처마 밑에 제일 좋은 자리에 둥지를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제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돌쇠의 집으로 돌아와 짹짹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돌쇠는 어머니를 모시고 복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작은 제비 한 마리의 목숨도 소중히 여긴 돌쇠의 마음이 결국 큰 복을 불러왔지요. 이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약한 것을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